안녕하세요. 서병철 재미있는 은퇴 연구소 대표 서병철입니다. 한 30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강연, 컬럼니스트, 그다음에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노후 고민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솔루션도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사연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룽지 채널을 애청하는 69세 은퇴한 여성 시청자입니다. 평생 학교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당당하게 살아왔지만 정작 은퇴 후 저희 가정의 아이에게는 답을 찾지 못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과거 아주 힘들게 얻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운 소중한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은퇴한 저희 노부부와 딸아이,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35살이 된 딸아이가 여전히 저희 부부의 노후연금에 완전히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영영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큰 용기를 내어 사회에 발을 내딛고 직장에 들어가도 매번 주변 사람들과의 미세한 트러블을 견디지 못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직장 진입과 퇴사를 반복하다 보니 지금은 수입도 전혀 없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부모 마음에 그래, 아이가 세상에 적응할 때까지만 딱 1년만 더 버텨보자. 조금씩만 더 도와주면 다음엔 괜찮겠지 하며 유예기간을 주었던 것이 흘러 지금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슬슬 무서워집니다. 이 나이에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건 둘째치고 저희 노부부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면 이 돈 한 푼 모으지 못한 아이가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식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 비정상적인 유착을 끊어내고 자녀를 완벽하게 독립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사연자 자산 및 노후 소득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자산으로 보면 노후 예적금하고 주식 잔액 정도가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금융자산을 좀 갖고 있는 거로 지금 나타났고, 주식도 아마 작년 12월부터 소액으로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좀 늦은 시간에 시작하신 것 같아요. 노후소득을 보면 다행히 아내분은 사학연금으로 월 330만 원이면 넉넉한 돈을 좀 하고 계신데, 문제는 남편분 알바 수입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딸 문제로 인해서 비정기적 막노동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딸아이가 과연 이거를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출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정비 지출을 보면 여전히 지금 대출 이자를 내고 계시거든요. 연금이 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지만 대출 이자로 또 상당 부분 126만 원이 나가고 있다는 게 좀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변동비인데요. 딸아이 생활비가 150만 원인데 지금 신용카드도 아마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 직장도 없고 그다음에 모아놓은 돈도 지금 없다고 했는데 15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그래서 월 지출이 크다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자녀의 그런 생활비나 지원 때문에 600만 원씩 계속 나가게 되면서 거의 한 100만 원 가량의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를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존재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부모님인데 그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죠? 다름 아닌 자녀죠.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서 또 원망하기도 하고 아예 좀 헤어지기도 하는 안 좋은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이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짠했는데요. 아마 유사한 일로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부모님도 많을 겁니다. 부모가 애지중지 진짜 딸 자식 잘 키웠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 진짜 간절하고 저도 충분히 너무나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부모님이 지나치게 자식을 관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 경제적 문제는 명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물론 처음에는 1년만 도와주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유예기간이 연장됐잖아요. 결국은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해 보이는 게 딸아이의 그 생활비인데요. 월 15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기한도 없는 생활비 지원은 부모와 자식 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하다 보면 신용카드를 주었다고.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큰 문제죠. 뭐냐면 아마 돈이 없어도 기죽지 말고 살라고 아마 카드 주신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돈도 벌지 못하는 자녀가 적재적소에 절약하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월 150만 원 직장이 없는 사람이 그 정도 쓴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헤프게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상태면 5년도 못 버티는 상황 같은데 네. 가장 먼저 어떤 걸 좀 해야 될지. 제가 간단히 좀 계산해 봤는데요. 5년은커녕 3년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따님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부모님의 지출, 수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자리를 한번 꼭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아마 현재 겪고 있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 있죠. 네. 향후 3년도 못 버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딸도 굉장히 놀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월 소득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요. 아빠가 막노동을 해서 100만 원을 월 벌고 있다는 거를 과연 딸이 지금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을 거고 거기서부터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후에 자녀들 문제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저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친구들 종종 보곤 하는데요. 제일 문제가 자녀 교육비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보통 나이 또래 결혼을 했으면 사실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 나이 또래가 이제 5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늦게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아이를 늦게 낳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예인데요. H 자동차의 임원으로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교육비를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은퇴 후에 재취업을 통해서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친구는 더 심각한 게 아이들 둘이가 다 해외 유학을 가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친구를 봤는데요. 글쎄요. 아시겠지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공부하겠다는 자식 학구열 막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학비 지원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 자녀가 좀 취업이 안 돼서 캥거루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내수 경기는 사실은 좀 얼어붙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요즘에 갑자기 등장한 AI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막상 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실적이 안 좋으면 또 한 조직을 또 통째로 다 날려버려서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퇴사를 해서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어떤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베이커리 하거나 뭐 카페를 하거나 근데 생각보다 특정 지역을 빼고는 상권이 좋지 않아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실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두 가지 이유로 자식에 대한 지출이 예상보다 되게 길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님의 노후 자금 계획에 크게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안 그래요? 네. 이렇게 저도 참 가슴 아픈데요. 아마 지극히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아니겠지라는 믿음이 부모의 사실 어떻게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한국 부모 특유의 보상 심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평생 제 모든 것을 좀 갈아 넣었거든요. 내 자식 좀 잘 키워보려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내 자식만큼 좀 다를 거야. 아마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 간절한 소망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 소망 때문에 객관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제 눈을 그냥 가려버린 거죠. 그렇다면 정말 자녀를 노후의 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건 좀 서글픈 일인 것 같고요. 자녀는 진짜 피부치고 인생의 동반자잖아요. 그래서 등을 돌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녀를 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자녀를 적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부모가 먼저 자기의 노후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자식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취업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주비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고생은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또 짐이 되고 또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용돈 주는 게 효도가 아니라 손 안 벌리는 게 효도라고. 자식은 최소한 노후에
부모님이 벌어놓은 자금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부모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결론은 자녀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자녀 지원이 사실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그 기준이 있을지.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마음대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도 비슷한 상황에 지금 현재 놓여 있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은퇴 후 자녀 지원의 절대적인 기준은 자녀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부모의 지갑 상태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경제적 가이드라인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은퇴소득 100% 마지노선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받는 연금이 있으실 거예요. 국민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택연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총합하고요. 부부가 사용하는 최소 생활비가 있을 겁니다. 100%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생활비를 깎아가면서 자녀에게 뭐 주거비나 식비를 보태준다는 거 굉장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거든요. 내 노후 생활비를 지키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만 자녀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간하고 액수를 정한 일몰제 마중물 원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몰제란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법률이나 그다음에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일몰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생 자녀의 경우는 사실 교육비하고 식비는 보통 많이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추가로 뭐 박사학위나 대학원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가 예산 한도를 정해야 됩니다. 캡을 정한다고 하죠. 한 1년 동안은 내가 한 월 50만 원은 지원해 줄게.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학자금을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알바를 통해서 네 생활비를 조달해서 학업을 충족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취업준비생 또 요즘 많죠. 이번에 사연을 주신 분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무한정 품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립심을 죽이는 꼴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최장 1년이라는 뭐 일몰 기한을 자녀랑 좀 합의를 하고요. 그 동안에 오직 독립을 위한 주거비와 식비 정도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개인 생활비, 뭐 품위 유지비라든지 뭐 유흥비 같은 개인 생활비는 단돈 진짜 10만 원이라도 알바를 통해 스스로 벌게 해야지 결국은 취업 시장에 아마 절실하게 뛰어들 겁니다. 어떻게 이 서로 상처받지 않고 그렇죠. 독립적인 관계가 되고 싶다는 네.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어떤 게 있는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처가 없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품는 거는 자식의 자립 근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퇴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게 퇴화시키면 앞으로 영영 홀로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하게 멀어지기 위한 소프트 랜딩 두 가지 전략을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기한과 변수를 반영한 단계별 독립 계획서를 함께 쓰는 겁니다. 무작정 나가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취업 등 구체적인 시점을 두고 언제 어떻게 독립할지 자녀와 머리를 맞대고 좀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인생에 참 변수가 많습니다. 그 계획된 대로 될까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그 변수는 변수대로 그 계획을 가지고 또 수정 계획을 또 짜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분리될 존재다. 라는 좀 공동의 목표를 좀 인지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안전장치가 있는 공간적 독립을 과감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독립을 시키냐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품 안에 자식 두면요. 결국 자식은 절실해지지 않거든요. 둥지를 떠나야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게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독립을 해야 취업 후 직장에서 힘든 일이 발생하면 당장 지금 월세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참고 견디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실함으로 버텨낼 수 있게끔 두 가지 방법으로서 좀 건강하게 멀어질 수 있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녀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의존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참 자녀가 그렇게 심하게 의존적이라면 이거 부모는 오히려 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 지원은 애틋한 이유로 그냥 무한대로 도움 줘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명확한 액수와 기한 울타리라는 거를 좀 쳐주고요. 부모의 노후 파산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진짜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유일한 경제적 해법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자녀를 대하는 게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의존인 건지 정한 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텐데요. 현실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게 아마 결혼, 그 다음에 첫 주거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부모님의 디딤돌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제도를 좀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인 자녀 기준으로 기본 공제가 증여죠. 5천만 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혼인 증여 재산 공제라고 해서 결혼 전으로 추가 1억 원이 지금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부모님이 고민하시는 그 정당한 지원하고 불필요한 의존, 뭐 요즘엔 좀 빨대 효도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 기준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부모의 그 노후 자금 마지노선 있죠. 그거를 침범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를 돕느라고 부모의 노후 자금을 깬다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 무너지는 경제적 동반 파산이거든요. 부모가 확보한 그 은퇴 자금 있죠. 그거는 반드시 섬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에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녀의 자립 계획서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정당한 지원은 진짜 자녀가 스스로 계획을 좀 짜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일부를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의존은 계획도 없이 부모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고서 그냥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게 하거든요. 부모는 하여튼 돈을 보태주기 전에 자녀가 진짜 상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요청을 좀 하는 거를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자녀와의 은퇴 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조언이나 하신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생김새, 그 다음에 성격, 뭐 행동이 좀 닮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요.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자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에는 저는 각자 홀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홀로 서기가 되면 서로를 좀 바라보고 응원하고 삶의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부모란 뭔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찾아서 독립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하는 그런 부모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